정경실록 58권 정경 22년 4월 15일 신유 세 번째 기사 1527년 명가정 6년 성균관 생원 하 계이윤 등이 소를 올리기를 신등은 삼가 아래입니다. 천하의 화가 생기는데 반드시 그 기미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기미가 일단 발동하게 되면 화가 헤아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전하께서는 지금 이 저주하는 일에 대해 태연한 마음으로 형문을 가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조정의 대신과 대간 내외의 백관이 글을 올려 면전에 대의를 진달하며 간쟁했어도 요념하지 않은데 형적이 없어 정거되기가 곤란하다고 핑계대셨습니다. 때문에 조야의 인심이 흉흉하여 모두 울분을 품고 있습니다. 신등과 같은 포위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국본이 동료되어 큰 화가 싹트려 하는데 차마 침묵을 지킬 수가 없어 대고를 향해 외치려 합니다. 전하께서는 특별히 고식적인 걸음을 끊어버리고 드디어 끝까지 신문하라는 분부를 내리셨으므로 신등은 말을 하려다가 우선 물러나오면서 기뻐하며 서로 경하했습니다. 그리하여 죄인을 잡을 수 있고 국본도 따라서 안정될 것은 물론 중외의 신사들이 푸른 하늘과 빛나는 태양을 보듯 환하게 해결되리라고 여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럭저럭 지리직 끌면서 결단하지 않은 채 주문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끝까지 주문하지 않고 다그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통렬하게 다그치지 않을 줄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는 필시 전하께서 아랫사람들의 요구에 못 이겨 우선 이렇게 함으로써 아랫사람들이 소망을 막으려는 것뿐인 것인지 것이니 신등은 서운한 마음 견딜 수 없습니다. 신등은 미천하 이 일을 의논할 수는 없지만 충성을 바치는 뜻은 간절합니다. 동국에서는 일찍이 장경왕후의 보살핌을 잃었기 때문에 나라 사람들이 모두 가엾게 여겨왔으면 물론 의당 종묘사직의 중함을 이을 것이므로 나라 사람들이 모두 마음을 모으고 있고 바야흐로 인자하고 효성스러운 덕이 소문났으므로 나라 사람들이 모두 만세의 축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쥐를 지진 요술은 그 마음의 속의 목적이 차마 말할 수 없는 일에 있고 보면 전하께서는 의당 경악하셔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조정의 대신과 내외의 백관들이 아뢰지 않더라도 전하 스스로 결단을 내리시어 그 이유를 끝까지 hir문하셨어야 했습니다. 임금의 노여움 앞에는 죄인이 반드시 색출될 수 있는 것으로 죄인이 사은이 깊어 정분상 차마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의당 대의에 입각해서 결단 그 간모를 좌절시켜 이를 중에 명백히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아랫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흉흉한데야 말해 못하겠습니까? 신등은 전하의 마음에 참여 못할 것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어렵게 여기시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신등이 삼가 주역의 가인 괴를 고증해보니 집에 엄근이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 가정의 해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는 도는 반드시 엄을 주로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런 요괴스러운 술법을 부리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전하께서 가정을 다스리는 도가 엄하지 않은 탓인가 염려스럽습니다. 신등이 듣건대 사무가 일단 발로 되자 요괴스러운 일이 일따라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필시 간인의 간교한 수위로 자꾸 저주함으로써 그 자체를 흐리게 하는 한편 전하로 하여금 의뢰 전의 일과 같은 것이라 의심하게 해서 끝까지 신문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궁중에 우리 같은 임금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무시한 짓이니 전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 어떠하리라는 것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신등은 삼가 생각하건대 인정에 끌리면 이를 결단하기가 진실로 어렵지만 종묘사직에 관계되는 것이고 보면 천명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전하께서는 조정의 무궁한 통수를 이으시고 황천이 내려주신 소중한 땅을 받으셨으니 천하의 일신도 오히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음 물론 상하의 잘못을 저지르게 될까 우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동궁께서는 조정의 뜻을 기술하여 만세에 전하실 분으로 시민의 소망이 한결같이 여기에 있고 천심이 응하는 것도 한결같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하께서 보양하고 애호하는 방법에 있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찌 한때 인정에 끌려 큰 화근의 싹을 좌시한 채 종통의 의를 염려하지 않음으로써 헤아릴 수 없는 환란을 끼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화가 발생하는 것은 발생한 날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반드시 조짐이 있기 마련입니다. 신, 해장, 이려가
희생을 모둠으로 하여 송세자 좌가 억울한 죽음을 당했고 강충이 동티 내려고 묻은 오동나무 모구 인을 파냄으로 하여 태자가 목숨을 끊은 것도 그 지금에 관찰하여 본다면 실로 밝은 귀감이 되는 것입니다. 신등은 진실로 전하께서 오늘의 일은 어쩌어도 된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단지 끝까지 추문할 즈음에 죄 없는 사람에게도 형신이 외람되에 이르게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대의에 입각해서 결단하려고 하나 정에 걸려 참아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등은 진실로 전하의 마음이 걱정에 젖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이는 참아 못하는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고 참아 못하는 마음을 해치는 것은 사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전하께서는 진실로 고식적인 생각을 버리시고 힘써 공의를 따름으로써 죄인을 숨지 못하게 하고 국인이 의혹을 풀게 하소서. 그리하여 국본이 공고해지고 종묘사직이 편안해지게 되면 하늘에 계신 조정의 홀령이 저승에서 감동하여 본손과 치손이 오이등이와 북치 등굴처럼 백세토록 연민이 이어가게 될 것이니 이것이 억만년토록 끝없이 이어가는 아름다움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명분이 문란해지고 종통의 질서가 무너져 천명이 옮겨가고 인심이 이반되는 것이니 지금의 이 요괴스러운 짓이 그 조짐이 아니라고 기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천지처럼 널리 받아들이고 일월처럼 밝게 비추시어 엄청난 화를 시작하려는 처음에 건절시키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지금 소의 내용을 보니 매우 지당하다. 그러나 이 일은 나도 지적할 수 없는 일이다. 어제부터 의심스러운 사람을 유사히 해봐야 지금 추국하고 있다 하였다. 중조실록 58권 중종 22년 4월 15일 신년 날반책에서 허흡을 사헌부 집이로 오준을 사관은 사관으로 권예 이희근을 장령으로 상진 황헌을 지평으로 안사은을 헌납으로 김원 성윤을 정원으로 임명하다. 중조실록 58권 중종 22년 4월 15일 신년 5번째 기사 범덕을 세 차례 형문하였으나 자폭하지 않다. 중조실록 58권 중종 22년 4월 15일 신여 6번째 기사 혜순 옹주를 모으시는 계집종 모이강 자귀 귀인 경빈의 방자와 비자인 사비 춘월 덕복 등에게 인형을 만들어 자명을 시행한 일과 쥐를 지진 일에 대해 추문하면서 한 차례 형신을 가했으나 자복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58권 중종 22년 4월 16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집이 허읍이 아래기랄 지평 상진과 정은 김원은 모두 물론이 있어 언관에 합당치 못합니다. 채직시키셨으니 전교하기를 동료에게 논박받았으니 채직시켜야 한다 하였다. 중조실록 58권 중종 22년 4월 16일 입술 두 번째 기사 송겸을 사헌부 지평으로 김홍윤을 사관은 정원으로 임명하다. 중조실록 58권 중종 22년 4월 16일 입술 세 번째 기사 범득 등 7인에게 형신을 가했으나 자복하지 않다. 중조실록 58권 중종 22년 4월 16일 임술 네 번째 기사 충청도 공주 임천 석성 부여 연기와 강원도 양구 등 고을에 지진이 있다. 중조실록 58권 중종 22년 4월 17일 개해 첫 번째 기사 범득 등에게 형신을 가했으나 자복하지 않았다. 승디 유관이 위관의 뜻으로 아뢰기를 인형을 만든 일도 숨기면서 자복하지 않습니다. 만약 자정께서 그 사실을 알게 된 이유와 그때 승복한 자들이 말로 추문한다면 쉽게 자복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형신을 가할 것을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그러나 지금 모의강 등의 조사를 보니 인형에 관한 이런 안상공이 평상시 나의 상전을 미워했기 때문에 자전에게 계달한 것이다 하였다. 나는 어찌된 영문인지를 물어서 자전에게 여쭤보았더니 분부하기를 안상궁이 말한 것이 아니고 바로 박상궁이 말한 것이다 하였다. 그러니 지금 박상궁이 말했는데 너는 어째서 안상궁이라고 말했다고 하느냐고 주문하도록 하라. 그리고 이 일은 바로 해순옹주의 비자들이 사적으로 모여서 한 일이다. 따라서 자전께서도 쥐를 지진 일에는 관계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
다만 인형을 만들어 차명을 행하는 형상을 한 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므로 장을 쳐서 내쫓았다. 주관이 쥐를 지진 일과 인형을 만든 일을 아울러 추문하고 있기 때문에 저들이 만약 인형에 대한 일을 자복하면 또 쥐를 지진 일도 끝까지 신문할 것이라고 여기 의구심 때문에 장을 참으면서 자복하지 않는 것일 것이다. 쥐를 지진 일에 관계되는 사람은 쥐를 지진 일로 추문하고 인형에 관계된 사람은 인형의 일로 추문한다면 자복받기 쉬울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내용으로 주관에게 말하라 하였다. 증조실록 58권 중종 22년 4월 17일 개하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아뢰기를 동궁에 쥐를 찢어서 걸어두었던 일은 종묘 사직에 관계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대간으로 있는 자는 극력 징계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 대간은 즉시 아뢰지 않고 있다가 시강문과 홍문관이 소를 올려 징계한 다음에야 자자를 올림으로써 겨우 그 책임을 메었는가 하면 망설이며 관망하고 있었으니 지극히 잘못된 처사입니다. 대저 근래 사습에 투박해진 탓으로 대간으로 있는 자들이 이를 논할 즈음에 서로 멀뚱멀뚱 바라보면서 입을 다문 채 감히 먼저 발언하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논박받아 채직되면 도리어 기쁘게 여겼습니다. 전 대간은 크게 대간의 채통을 잃었으니 모두 파직시켰소서. 부제학 최세절은 전에도 물론이 있었으니 경영관에 합당치 않습니다. 채직시켰소서 하고 헌본은 아래기를 정은 김홍윤과 광천위의 절족입니다. 지금 광천위의 계집 정도 구문을 받고 있으니 김홍윤이 옥사의 참여에 하여 논하기가 곤란할 것입니다. 아니 잔교하기란 전대간에 이런 들은 것의 선우가 있기 때문에 즉시 아뢰지 않은 것이다. 어떻게 이것을 그러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미 채직되었는데 파직시키는 것은 지나친 것 같다. 김홍윤은 채직시키라 나머지는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증조실록 58권 중종 22년 4월 17일 개 세 번째 기사. 대마도주 종성장이 종태랑을 보내왔다. 증조실록 58권 중종 22년 4월 18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증조실록 58권 중종 22년 4월 18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근래 날씨를 보니 감은 것 같다. 기후 절목을 차례차례 만들 일로 예조에 말하라. 증조실록 58권 중종 22년 4월 18일 갑자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 대간과 최세절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증조실록 58권 중종 22년 4월 18일 갑자 여덟 번째 기사. 박홍린을 사관원 정원으로 임명하다. 증조실록 58권 중종 22년 4월 18일 갑자 다섯 번째 기사. 범덕, 사비, 춘월, 덕복을 형신했으나 자복하지 않다. 증조실록 58권 중종 22년 4월 18일 갑자 여섯 번째 기사. 모 이강이 다시 공초를 하기를 전에 공초 가운데 대비전에게 죄를 받은 원인에 대해서는 우리들끼리 서로 다툰 일이었기 때문에 별로 물을 것도 없이 바로 퇴벌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슨 일 때문에 죄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안상궁이 욕설을 퍼부은 일은 대비전께서 논지한 것이 발단이 된 것입니다. 이달 초 하루에 대비전께서 주문하셨는데 그 주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내가 지난 3월 28일 송백당 동쪽들에서 비자, 금이, 은향, 좌귀, 정이, 귀인 등과 동모해서 빗자루와 긴 참나무로 인형을 만들고 감다로 저고리를 베어 인형에게 입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레를 가지고 오라 하여 그 인형을 죄인처럼 여겨 싣고 가서 형을 집행했고 그리고 나서 불에 태울 때는 둘을 끌고 다니면서 경계하기를 너희들 가운데 이 인형과 같이 될 사람이 누구냐 하고 칼로 차명을 가하면서 그의 자식과 족속들도 모두 이렇게 만들겠다 했으며 이에 온갖 말로 지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주문에 대한 공초는 비자 귀인이 나에게 너는 외간 사람이네 쥐로 액땜한 일을 발설한 사람은 너도 이단 탐해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불에 그을린 나무 작대기로 땅을 2번 때린 뒤에 발싸게 목을 찢으면서 저주하기를 쥐의 일에 대해 말하는 사람은 그 몸을 이 모양으로 찢겠다 했다 하였습니다. 하였고 귀인, 금이, 자기 등의 공촉도 대략은 이와 같았다. 증조실록 58권 중종 22년 4월 19일 을축 첫 번째 기사 한머리 같이다.
진조실록 58권 중종 22년 4월 19일 을축 두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진조실록 58권 중종 22년 4월 19일 을축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 대간과 최세질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진조실록 58권 중종 22년 4월 19일 을축 네 번째 기사 범덕, 사비, 춘월, 덕복, 모, 이강, 자귀 등에게 형신을 가했으나 자복하지 않았다. 예수농제 계집종 정이 금일을 추문하여 1차 형신을 가했으나 역시 자복하지 않았다. 아비, 명읍, 가시, 은향 등의 공초도 그 대략은 서로 같았다. 진조실록 58권 중종 22년 4월 20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시독관 황념이 아뢰기를 여기에 가정에 예방하는 일이 있으면 후회가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대저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는 도에 있어서는 집을 바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때문에 늘 법도로 사전에 예방하면 규문이 엄숙해지고 적세의 명분이 현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쁜 사람이 있더라도 사특한 술법을 부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부터 임금 가운데 고식적인 마음이 끌려 끝내 은의와 윤리를 해침으로써 종묘사직에 화를 끼치게 한 경우는 흔히 있어 왔습니다. 상께서는 이런 등등의 말에 더욱 더 유념하소서. 그늘의 일은 잘 예방하지 못한 소치인 것으로 처음에 잘 예방했으면 어찌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하고 대사관 정응리는 아뢰기를 대저 집을 바르는 도는 엄을 주로 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근본은 가정에 있는 것이므로 나라와 가정은 내외의 구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 실상은 일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갈량은 출사표에서 공중과 부중은 일체이기 때문에 선인은 올려주고 악인은 벌을 줌에 있어 다른 점이 있으면 안 된다 했습니다. 이에 의거 살펴본다면 밖의 말을 안으로 들이지 않고 안의 말을 밖으로 내지 않는다는 말은 궁중의 일과 조정의 정사가 서로 현격해야 된다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내외가 엄정한 벼슬을 팔고 옥사를 보아주고 청탁하고 하는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상께서 만약 궁금해 이를 바깥 사람이 어떻게 알았느냐고 여겨 온편치 못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이는 지극히 옳지 못한 일입니다. 지금 폐주 일을 살펴보건대 그때는 이런 일 때문에 참혹한 화가 많았었습니다. 이는 성상께서 직접 보신 일입니다. 고사람 말하건대 여희가 야반에 눈물을 흘린 일과 양귀비의 연리의 맹세는 모두 밤중에 몰래 한 말로서 사람들이 알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책에 기록되어 후세의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일지라도 삼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상께서도 더욱 유념해야 합니다. 하고 영사 장순선 지사 이행 참천관 유관도 집을 바르는 도를 말하면서 엄하게 예방해야 된다고 했다. 대사관 한효온 대사관 정응린이 전 대사관 최세절의 일을 아뢰니 상이 이르기를 최세절은 퇴직시키라. 대가는 일은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진조실록 58권 중종 22년 4월 20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진조실록 58권 중종 22년 4월 20일 병인 세 번째 기사 범득 등 8인에게 형신을 가했으나 자복하지 않았다. 자귀는 허약하기 때문에 형신하지 않았고 은양, 명덕, 가희는 미성년이라는 것으로 놓아보냈다. 진조실록 58권 중종 22년 4월 21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주관 등이 아뢰기를 당초 신등의 생각에는 국내에서 죄인을 가려내어 재단해야 한다고 여겼었습니다. 그러다가 신등에게 명하여 추문하게 하는 데 이르러서는 반복해서 추문했지만 전혀 승복하려 하지 않습니다. 저들이 범한 일로 말하면 그저가 지극히 중합니다. 하지만 교사한 사람을 추문하면 자기의 주인을 위해 사세상 숨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들의 형세를 보건대 죽을 결심을 하고 있으니 실정을 알아낼 길이 없습니다. 신등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사상이 의심스러운 사람을 국내에서 이미 지적하여 대궐 밖으로 내치셨으니 자전께서도 어찌 법년이 생각해서 지적해 말했겠으며 성상께서도 어찌 법년이 생각해서 내보내었겠습니까? 내전에서 내린 자지가 물론 합당하니 자복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위에서 재단하여 죄를 정하는 것이 지당합니다. 만약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조정의 신하들과 함께 널리 의논해서 처치하소서. 옛날 양 효왕과 초왕 영의 옥사도 끝내 교명하여 처치하지 못했으니 이 일은 역시 상의 결단에 달렸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 일은 자전과 내가 지적 귀 일시켜 주문하려 한 것은 아니었다. 자전의 뜻은 그날 박빈이 혼자 동침실에 있었기 때문에 의심스럽게 여겼던 것이고, 마침 박빈의 딸 예순 옹주가 계집종들이 또 인형을 만든 일을 하여 그 사상이 주도 면밀한 것 같았으므로 아래 사람을 주문하라 명한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정범을 분명히 모르고 있으니 어떻게 의심스럽다는 것만으로 죄질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들이 아직 죽지 않았으니 다시 주문할 수 있다. 다시 주문해서 설사 거짓 자복하더라도 반드시 행한 일의 형상을 말하게 하여 승복시켜야 될 것이고 보면 역시 하나하나 조사를 받아내야 한다. 조정에서 어찌 그 실정을 알아내지 못하고 의심스러운 일을 가지고 죄질 수 있겠는가? 의당 조정과 의논하여 처치해야겠다. 내 생각은 다시 주문해야겠다고 여기고 있지만 이는 중대한 일이니 어떻게 했으면 좋을런지 모르겠다. 지금 조정과 같이 의논해야겠는가, 아니면 사관을 다시 주문해야겠는가, 다시 의논해서 아래라 하며 심정이 첨예로 아래기라. 지금 형신을 가해도 형세가 실정을 알아내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스스로 죽을 각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6차나 형신을 받았습니다. 그리하 기맥이 너무 약해져서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도 끝내 승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이들이 모두 장하에서 죽게 된다면 조정의 물론이 더욱 흉흉해질 것입니다. 옛날 한무제와 한명제는 영글스럽고 과단성 있는 임금이었습니다만 끝내 옥사를 공추할 수 없게 되자 스스로 처결했습니다. 위에서 대일을 헤아려 결단 선처한다면 물론이 통쾌하게 여길 것이고, 따라서 국본이 흔들리지 않으면 물론 왕자도 따라서 보존될 것입니다. 사관들이 지금은 죽지 않았지만 금명간에 반드시 죽은 사람이 생길 것입니다. 사관은 자복하기가 매우 어려우니 위에서 결단을 내려서 선처하소서. 위에서 결단하기가 곤란하면 조정에 하문하에 처리하소서니 전교하기라. 박빈을 대궐에서 내보내는 이 일은 바로 이 일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자전께서도 분명히 제작할 수 없었던 차이에 마침 하인이 인형을 만들어 형벌을 가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의심하여 주문하라고 명했던 것이다. 지금 정범을 분명히 모른 채 단지 의심스러운 일만을 가지고 죄를 정하면 되겠는가? 한무제와 한명제의 일은 본받을 것이 못된다. 세종조와 성종조 적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그때는 국내에서 주문하여 사건이 귀일된 뒤에야 조정과 의논하여 주의를 정했었다. 이번 일은 분명히 제적할 수 없는데도 주의를 정해야겠는가? 이 점에 대해 조정과 의논해야겠다 하고 명하여 의정부 전원과 정승을 역임했던 사람과 육경 한성부 판윤을 부르게 하였다. 정원에 전교하기라. 이 일을 박빈이 한 일이라 여겨내보는 것은 아니다. 박빈의 시비 가운데 초사에 관련된 사람이게 되면 본래로부터 잡아내오기가 매우 편치 못함은 물론이고 박빈도 송구스러울 것이기에 내보낸 것이다. 지금 추관들이 같이 의논해서 아래기를 아무리 형체도 실정을 알아내기가 매우 어려우니 지금까지 주문한 것으로 조율할 일로 취품해야 한다고 했다. 대저 모든 일에 있어 정범을 분명히 안 돼야 조율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의심스러운 일로 경솔하게 죄를 정할 수 있겠는가? 조종조 때의 예를 보더라도 반드시 사건이 귀일된 뒤에야 죄를 정했었다. 지금 의심스러운 일로 대죄를 결정하게 되면 후세의 기이가 있게 되기가 저스럽다. 하지만 큰일이라서 사세가 버려두기도 곤란하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대신이 오거든 이런 내용으로 말하여 주도록 하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이 일을 가령 박빈이 했다 하더라도 이는 혼자 살 일이 아니라 반드시 교사 한 자가 있을 것이고 또한 수종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모르겠다만 조정의 의도는 어떠한가? 이는 분명히 알 수 없는 일이고 사관도 승복하지 않고 있어 그 주가 어떠한지를 모르겠다. 일죄에 이르지 않는다면 오르거니와 일죄에 이른다면 같이 모의한 사람은 방치한 채 불문에 붙이는 것이 된다. 그렇게 되면 같이 모의한 사람은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주관들은 이미 이 뜻을 알고 있지만 대신과 육경은 모르고 있다. 그리고 주관들은 한나라 때의 일을 가지고 말하지만 의당 당 우대를 본받아야지 어찌 한나라를 본받을 수 있겠는가? 조정조 적에도 의심스러운 일로 대지를 결정할 때는 없었다. 조정에서는 모름지기 상세히 헤아려 의논해서 조처가 중도에 맞게 함으로써 후세 기롱이 없도록 하라. 이런 뜻도 아울러 말해주라 하였다.
진조실 58권 중종 22년 4월 21일 성묘 두 번째 기사. 영증주부사청 광필 좌의정 이의청 이조판서 홍숙 좌참찬 안윤덕 호조판서 김급핍 형조판서 한형윤 예조판서 허갱 한승부 판윤 김당 병조판서 성운이 첨 1호 아래기랄. 상의 분부와 추관의 말을 듣건대 그 사세가 끝내 실정을 알아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는 종묘사직에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경솔히 버려둘 수가 없으니 의주해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의주하는 것이 지당하다. 그러나 이 일은 혼자 살 일이 아니라 반드시 교사한 자가 있을 것이고 또 수종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건이 귀일된 뒤에 죄를 결정하는 것이면 모르겠거니와 지금은 의심스러운 것으로 의주하는 것이니 모름지기 적중한 의논을 얻어 아래라 하며 이 요청 등이 다시 의논해서 아래기라. 대내의 일들을 신등이 알 수는 없습니다만 생각건대 위에서 틀림없이 엄하게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빚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금 정상을 알아내지는 못했지만 물증이 모두 지적한 곳이 있으니 죄를 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비는 폐하에 서인을 만들고 복성군은 작호를 삭탈하소서. 그리고 복성군이 살고 있는 집은 전하의 잠저로서 신하가 거찰 곳이 아닙니다. 아우러 수탈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대신이 아랜 바가 지당하다. 그러나 내가 평상시 엄하지 않게 대한 것은 아니다. 사람의 간술이란 실로 알기 어려운 것이구나. 박윈과 복승군은 조정의 의논에 따라 의지하도록 하라. 그러나 복승군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는 대신이 미처 모르고 있다. 이는 잠저 때 살던 곳이 아니라 바로 효의 공주의 집이다. 이제 아울러 수탈하면 정물하는 것 같아서 온당치 못한 조처인 것 같다 하였다. 진조실록 58권 중종 22년 4월 21일 성묘 세 번째 기사. 박빈을 패하는 전지를 내리다. 지난 2월 25일 동궁에서와 3월 1일 데뷔전 침실에서 있었던 뒤를 지져 저주한 일에 대해 상하가 통분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의당 끝까지 추문해서 취재해야 했지만 공인이 많아 누구라고 분명히 지적할 수가 없었다. 단지 초하룻 날 박빈이 침실에 있었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의심했고 그 뒤 해순옹주의 시비가 곧 또 송백당 동쪽 뜰에서 인형을 만들어 차명을 집행하는 형상을 했다. 자전이 그 자취를 염탐하여 알아냈으므로 쥐를 지진 요술을 부린 것도 이들의 소위인가 의심하여 유사로 하여금 하인을 추국하게 했었다. 그래 누차 형장을 가했으나 죽음을 한하고 승복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일이 국본에 관계되고 종묘사직에 죄를 얻는 것이었어 자복을 받아내어 의에 입각하여 결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조정과 같이 의논한 결과 박빈을 길이 골내로 내치고 폐하여 서인을 삼음으로써 의죄했다. 이 사실을 중외에 효유할 리로 의정부에 내리라. 진조실록 58권 중종 22년 4월 21일 성묘 네 번째 기사. 추관 심정 등이 아래기를. 대사 박빈을 패한 일을 가리킨다. 이미 결정되었으니 그 나머지 사관들도 의당 주의를 정해야 합니다. 모 이강, 귀인, 금이 등은 승복하지 않고 있지만 내전에서 추문할 적에 형적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 이를 지만 취초로 하여 조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심정 등이 아래기를. 원죄로 의율하면 그들의 주가 장 100도 3년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에 내가 죄를 찢었다고 의심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죽이겠다 했는데 이는 바로 자전께서 문하신 일을 인하여 감히 이와 같이 지촉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당 참유를 적용해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위에서 한거하는 마음이 있어 한 말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짓을 감히 공중에서 한 것은 지극히 잘못된 일이다. 의당 한 사람을 징계하여 100사람을 경각시켜야 한다. 하지만 이 세 사람 가운데 수범은 대죄를 정하고 나머지는 차유로 죄를 정하도록 하라 하며 심정 등이 아뢰기라. 모 이강은 귀인의 사주를 받아 차명을 집행하는 짓을 했고 금인은 미열한 사람이니 귀인이 바로 흉계를 낸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이 수범이고 나머지는 수종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귀인을 수범으로 조율하도록 하라 하였다. 심정 등이 조율 단자를 가지고 들어가 아뢰기를.
이러한 모름지기 통렬하게 징계해야 합니다. 귀인은 수범이기 때문에 정리가 극도로 가증스러운 난언을 한 죄로 참하고 가산을 성물하는 것으로 조율했습니다. 모 이강 금인은 동무한 사람이니 난언임을 알고도 고발하지 않은 죄로 장 100유 3칠로 조율했습니다. 그 나머지 자귀, 정의, 범덕, 사비, 추월, 덕복은 관계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인형의 일을 어찌 몰랐겠습니까? 아울러 난언임을 알고도 고발하지 않은 죄로 조율했습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 전교하였다. 중조실 58권 중동 22년 4월 20일 정묘 5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아뢰기를 지금 이 요괴스러운 저주에 대한 변은 당초 전파되었을 적에 조정이 되신 뿐만이 아니라 오부라도 모두 박근의 소위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제를 듣건대 바로 물론에 합당합니다. 오래도록 장심을 품고 국본을 위해 하려 도무한 정상이 반연하니 유래의거 주의를 정하소서. 신등이 즉시 아리라 했으나 바야흐로 주의인을 내보내고서 추국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되는 사람을 다 잡아서 수범과 종범을 끝까지 밝혀 법에 의겨 통렬히 취재하고 통쾌하게 중요히 보이기를 바랐었습니다. 지금 옥사를 보건대 형신을 받은 사람 모두 몸소 범죄한 사람이므로 전혀 사실대로 자백할 리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신등이 와서 아는 것입니다. 이미 자전의 전지가 있었고 성상께서도 벌써 환히 알고 계시는 일이니 속히 통쾌한 결단을 내리소서 하니 전교하기라. 분명하게 전교하지는 않았지만 내 뜻과 대신이 의주의 한 뜻을 대간이 어찌 못 들었겠는가. 자전의 뜻도 분명히 지적한 것이 아니었다. 그날 동침실에 박빈이 오래도록 혼자 있었기 때문에 의심스럽다는 사상으로 하유했던 것이다. 대저 임금이 형벌을 결단함에 있어서는 그 실정을 안 뒤에 죄를 정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그 실정을 알 수 없으니 무슨 일에다 전거를 대어 의율, 죄를 정할 수 있겠는가. 조중의 죄에 따르는 것이 지당하다 하였다. 9번 아뢰었으나 따르지 않았다. 중조실 58권 중종 22년 4월 21일 정명 6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경빈을 폐하여 서인을 만든다는 전제의 사연을 작성하는 데 대해서 그 대개는 자전의 전제를 보고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사연을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을지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자전의 전제에 따라서 작성하도록 하라. 그러나 자전께서도 드러나게 지적해서 말한 것이 아니고 의심스럽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다. 아울러 이 뜻도 알고서 작성하도록 하라 하였다. 중조실 58권 중종 22년 4월 20일 무진 첫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로 박빈을 유래 의거 주의를 정할 이로 13차례나 아뢰고 또 차자를 올리기를. 삼가 아래입니다. 박씨가 오랫동안 장심을 품고 국본을 위해를 모의했다가 흉계가 탄로나고 사적이 드러나 옥사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의당 유래 의거 주의를 정하여 통쾌하게 중요해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전하께서는 오히려 일이 의심스럽다고 핑계대면서 옥사를 결말짓지 않으신 채 망설이면서 결단하지 않음으로써 여러 사람의 마음을 울적하게 하십니다. 이는 한때의 고식적인 소원에 끌려 종묘사직의 만세의 대계를 소홀히 하신 처사입니다. 자전께서 분명히 수악을 드러내시 옥사가 귀착된 바가 있고 사떡한 일을 한 것이 분명하여 비호할 수 없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하께서는 어째서 치우치게 죽기를 한하고 숨기는 말을 근거로 하여 도리어 자전의 분명한 뜻을 가볍게 여기십니까? 더구나 형신을 가하여 국문한 사람이 박씨의 복속뿐이었으니 전하께서는 나쁜 일을 만든 괴수를 결단코 비호해서는 안 됩니다. 전하께서 죄가 환히 드러남을 아시고도 무거운 율을 적용실기가 저하시어 먼저 적당하게 하라는 분부를 내렸기 때문에 조정에서도 단지 옥사에 의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하께서는 도리어 이를 핑계대어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는 법전을 폐하려 하십니까? 부도한 맘만 먹어도 배는 법인데 드러난 죄악을 의심할 게 뭐 있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종묘사직과 국본의 중대함을 염려하시어 정을 끊고 의에 의거 단호히 결단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는 자신의 분명한 뜻을 도리어 가볍게 여긴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께서 분명히 지적했다면 죄를 정하기가 뭐 어렵겠는가. 단지 의심스럽기 때문에 하인을 추문하라고 명했던 것이다. 대제는 반드시 사건의 정언이 기일된 뒤에야 죄를 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제 그 실정을 알아내어 죄를 정할 일로 주관에게 말했다. 그랬더니 주관도 실정을 알아내기가 어려우니 그대로 의지할 이로 와서 아뢰었다. 때문에 조정과 같이 의논해서 의지한 것이다. 그 실정을 알아내지 못하고 대죄를 결정하는 것은 고금에 못 들은 일이다 하였다. 준조실록 58권 중종 22년 4월 23일 기사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박씨의 일을 11번 아뢰었다. 전교하기라. 처음 일은 내가 몰랐었다. 뒷일은 내가 알았으나 누구의 소위인지 몰랐기 때문에 즉시 주문하지 않았다. 그 뒤 자전께서 그 일에 대한 의심스러운 일을 들었으므로 대신 내게 말하여 주문하게 된 것이다. 그 실정을 알아냈다면 죄를 정하기가 뭐 어렵겠는가. 그 실정을 알아내지 못하자 대신들이 의죄하자고 아뢰었기 때문에 그에 의해 의죄하는 것이다. 지금 자전의 전지를 봤더니 이는 바로 자전의 비만기를 말한다. 보통 일이라면 내 뜻을 대간들에게 말하기가 곤란한 것이다. 그러나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내가 듣건대 대간이 내가 이미 분명히 지적해서 말했으니 죄를 정하자고 청했다고 한다. 동궁의 일은 내가 당초 알았으나 누구의 소위인지 몰랐고 또 요사스러운 일에 관계되었기 때문에 상에게 아뢰지 못했었다. 그 뒤의 일을 알고서 아무래도 국내에 있는 사람의 소인가 의심했지만 분명히 제작할 수가 없었다. 그 뒤 또 의심스러운 점이 있었는데 마침 대신들이 나에게 주문하기를 청했으므로 내가 의심스러운 단서를 제시하여 죄인을 잡아내려 했기 때문에 대신에게 말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내가 정범을 알았다고 확정지은 것이 아니었다. 내 생각에는 주문하면 그 실정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라 여겼었으나 그 뒤 추관이 실정을 알아내지 못했고 조정에서도 의죄하자고 아뢰었다. 내 생각에도 이는 그 실정을 알아낼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논지한 것이라 여겼었다. 지금 듣건대 대간이 내가 분명히 지적했다고 한다니 이는 내가 분명히 안다고 여기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는 뜻으로 주상에게 아뢰고 아울러 대간에게도 말하라 했다 하였다. 준조실록 58권 중종 22년 4월 23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시강은이 차자를 올렸다. 삼가 살피건대 궁에게서 저주한 일 때문에 인심이 위구심을 품고 여론이 울분에 젖어 있으니 왕법을 분명히 바로 결단코 화근을 제거하도록 노력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형적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단지 주문하기를 늦춤으로써 여러 날 지체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신인이 분노하고 있었으니 천도는 속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자전과 전하께서 종묘사직의 대계를 위해서 힘쓴 까닭에 덕분에 악한 짓을 한 사람을 통찰하여 조정과 함께 취재했습니다. 이는 천우 신조했을 뿐이 아니라 조정의 사직의 신령이 묵묵히 국가를 도운 덕분인 것입니다. 바야흐로 환란의 근본을 없애고 종통을 연장시키는 때이므로 인심이 점차 안정되어 가고 물론도 통쾌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국받은 사람이 형신을 차움에서 자복하지 않고 있으므로 단지 박빈을 권례로 내보내 서인을 만들고 복승군의 자코로만을 삭탈했을 뿐이니 이것이 대악을 징계하고 화근을 없애는 뜻입니까? 설사 국내에서 의원이 서로 저주했더라도 오히려 대법을 통렬히 취재하고 통쾌하게 제거함으로써 궁금을 청결하게 하기를 미처 못할 듯이 해야 하는 것인데 더구나 동궁을 저주하여 국본을 위해를 도모했는 데야 말해 못하겠습니까? 또 대전에다 시험함으로써 사건을 현란시키려 했습니다만 다행히도 사적이 탈로 나서 끝내 그 술법이 들어 먹히지 않았으니 망정이지 만일 불행하게도 엄청난 화가 발생했다면 전하께서는 구제하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전하께서 고금의 사적을 두루 열람하셨는데 이런 조짐이 있고도 끝내 환란이 없었던 경우가 있었습니까? 이는 소소한 저주와는 다른 것으로 상하가 이닥 자신을 물려고 덤비는 호랑이를 도모하고 자신을 해치려고 오는 오랑캐를 방어하듯이 조심조심 두려운 마음가짐으로 환란의 뿌리를 제거하도록 모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서히 축출한 데다가
국내를 떠나게만 했어야 되겠습니까? 또한 옥사를 또 오래됐고 초사도 끝까지 받아냈지만 명백한 자백을 얻지 못했다는 것으로 지 죄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인형을 만들어 차명을 집행한 일에 대해서는 이미 수모자인 시비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실정을 따져 의율한다면 그 죄가 시비에게만 있겠습니까? 이 인형을 만든 일을 미루어 깊이 쥐를 쥐진 술책을 추궁한다면 내전은 매우 엄하고 한정된 숫자의 궁인이 매시고 있으니 색출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하께서 그날 직접 불에 지진 쥐를 보셨을 적에 꿈틀꿈틀 생기가 있었으니 이 옥사를 귀결 지을 수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위에 계신 자정께서 죄인을 분명히 드러내어 명백히 조정해 보이셨습니다. 이라도 분명히 지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그 죄와 악을 알고서도 또 통일이 징계하지 못하고 억지로 가벼운 유를 적용시켜 조정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하여 악한 짓을 한 사람으로 하여금 위이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했습니다. 때문에 간이는 뒷날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서 못할 짓이 없게 될 것이니 그렇게 되면 전하께서 끝까지 둘 다 보전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명철한 임금은 사랑을 끊고 법을 바로 환란을 건절시키려 했습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단서가 나타났을 때 이를 끝까지 조처하지 않았을 경우 뜻밖의 불쑥한 화를 면치 못했었는데 모두가 다 그러했습니다. 지금 궁에 내줬고 자코만을 삭탈했을 뿐인 이는 이른바 환란을 불러들인다는 것입니다. 뒷날 끝없는 화를 끼치게 될 것이니 국가가 어떻게 반석 같은 태평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종통과 국본의 중대함을 생각하시고 사직의 안위의 기밀을 살피소서. 그리하여 대법에 의거 명쾌히 결단 의율하여 죄를 결정함으로써 인심을 안정시키고 기업을 공고하게 하소서. 준조실록 58권 중종 22년 4월 23일 기사 네 번째 기사 홍문관이 아뢰기를 이 옥사에 대하여 상의 본부는 늘 그 실정을 알아내지 못했다고만 했습니다. 그러나 정상이 드러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폐출만 한다면 인심을 안정시킬 수 없습니다. 대가는 종묘 사직을 위해서 아뢰는 것이니 속히 힘써 따르소서 하니 전가하기를 사간을 추문한 것은 그 간모가 발출되기를 바라세였다. 그러나 그 실정을 알아낼 수 없으므로 이렇게 의죄한 것이다 하였다. 준조실록 58권 중종 22년 4월 23일 기사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차자를 올렸다. 공첩의 화는 교방에 잠복해 있다가 바로 겨드랑이 밑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형적은 볼 수 없지만 기미는 반드시 먼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주하는 병계가 엄밀한 속에서 행해졌지만 중외의 뜻은 모두 귀결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하의 성명으로 유독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처음 동궁에 시험할 때도 먹은 마음이 이미 참혹했었는데 공란에다 다시 일을 저질렀으니 간사한 형상이 더욱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전하께서는 전혀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시고 망설이시면서 추국하지 않음으로써 드디어 의심스러운 사람을 출신하라는 명이 바로 자전에게서 나오게 하셨으니 어찌 전하께서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몰래 요괴스러운 술법을 행하는 자들은 그렇게 해도 비밀이 있을까 걱정하기 마련이고 모의에 참여시키는 것도 한두 명의 복심인 비복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비복이 주인을 위해 굳게 숨기는 것을 가지고 실정을 알아낼 수 없다고 핑계댈 수 있겠습니까? 화근을 제거하지 않으면 뒷날을 보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잠시 궁궐을 떠나게 하면 원망이 더욱 표독스러워지는 것인데 종묘 사직이 불행하여 혹 인연할 기회가 생기게 되면 뒷날의 환란을 차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이 일이 국본에 관계되어 종묘 사직에 주의를 얻는 데야 말해 못하겠습니까? 나라의 상전이 있으니 결단코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폐출로만 의지하고 말았으니 이것이 과연 무슨 유리입니까? 전하께서는 간사한 모의를 깊이 통촉하시고 물론 통찰하셔야 하는데도 오히려 인정에 끌려 결단하지 못한 채 화의 씨앗을 보호하여 남겨두고 계시니 신등은 종묘 사직이 부정한 지경에 이르게 되려고 그런 것인가 저어스럽습니다. 이런 극악한 죄를 지고 하루를 도둑질해서 살며 그만큼 인심도 더 울분하게 되는 것이니 하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대의로 결단하시어 율에 의거 주의를 정하소서.
진조실 58건 중종 22년 4월 24일 경우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박씨의 일을 13번 아뢰었으나 따르지 않았다. 진조실 58건 중종 22년 4월 24일 경우 두 번째 기사. 지중추부사 임유겸의 줄기 조실을 정지하고 명했다. 사신은 논한다. 임유겸의 자는 쑥양이고 본가는 풍천이다. 학문에 힘써 과거의 급제 벼슬이 육경에 이르렀다. 경기도 관찰사로 있을 때 태 속에 든 짐승과 새 알을 바치는 것을 보고 그것이 완성되지 못했음을 불쌍히 여겼다. 뒤에 경련에서 상께 아뢰어 태 속의 짐승과 새 알의 공헌을 격파시켰더니 모두들 어진 사람이라고 칭찬이 자자했다. 늙은 나이에 번거로움을 싫어하고 고요함을 즐겨 조용히 집에서 지냈는데 바둑과 투호를 즐겼다. 졸하고 나서 소간이란 시호를 받았다. 아들은 5을 두었는데 추, 권, 병은 모두 문과에 급제하였다. 진조실 58건 중종 22년 4월 25일 신매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로 박씨의 일을 16번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진조실 58건 중종 22년 4월 25일 신매 두 번째 기사. 홍문관이 차자를 올렸다. 삼가 살피건대 박씨가 외란대의 궁에게 거처하고 있으면서 화심을 품고 국본을 위해하려 했었으나 권력이 모자랐기 때문에 저주를 한 것입니다. 지위가 상당하고 권력이 대단했더라면 요괴로운 술법을 쓸 것도 없이 환란을 일으켰을 것이니 어찌 한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죄인을 적발하여 국문한 일이 전하에게서 나오지 않고 자전의 전제에서 나왔으니 후세의 공론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성상께서는 일성처럼 소속들이 환히 아시면서도 옥사가 끝나지 않았다고 핑계대시니 이는 아직도 애정을 떨쳐버리지 못한 소치입니다. 종묘사직의 죄를 얻었다는 것으로 중해에 고유하면 나라 사람들이 모두 우레같은 영단을 내렸다고 여겨 반드시 울분을 풀 것입니다. 그런데 가라지를 제거하면서 그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내지 않으면 어찌 환란이 다시 싹 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전하의 뜻에는 박비는 영원히 폐서인을 시켰고 복선군은 관직을 삭탈했으니 기세가 다시 왕성해질 수 없을 것이라고 따라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라 여기실 것입니다. 그러나 독사는 비록 풀숲에 숨었더라도 물어 떠들려는 마음은 주의하러 변함없이 품고 있는 법입니다. 이런데 전하께서 떡밥의 환란을 조장할 수 있겠습니까? 성인은 환란을 제지할 방책이 없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늘 환란을 일으키는 뿌리가 남아있음을 두려워했습니다. 환란이 갑자기 발생하게 되면 그 형세가 구제하기 어렵게 되는 것으로 그때는 슬기로운 사람이 많이 있다 해도 감히 힘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폐쇄인하고 관직을 삭탈하는 이유는 이런 극악에는 맞지 않는 버림으로 사람들이 의구심을 품은 지 아직 진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법도를 평가하는 데는 인심을 어떻게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의로서 사사 뜻을 이겨내고 이런 공론에 따라 조처하시면 더 없는 다행이겠습니다. 진조실 58건 중종 22년 4월 25일 신의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차자를 올렸다. 박씨는 참남하게 임금의 측근에 있으면서 극도로 흉특함은 물론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을 품고 세자의 위해를 모의했습니다. 그러나 조종께서 묵묵히 도운 탓으로 간사한 흉계가 절로 무너졌으니 전하께서 의당 준법으로 다스려 신인의 분노를 통쾌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실정을 알아내지 못했다고 핑계대시면서 임의로 국법을 폐하셨습니다. 전하께서는 은애를 끊기가 아쉬울 것이나 종묘사직의 중대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화를 조성한 자가 단지 일신뿐일지라도 오히려 백방으로 숨겨 그 주벌을 피하려고 도모하는 법입니다. 더구나 모의에 참여한 비복이 그 실정을 자백하여 주인을 헤아릴 수 없는 화에 저촉시키려 하시겠습니까? 사상이 결단코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도 비복들이 의도적으로 숨긴 공사를 가지고 실정을 알아낼 수 없다고 여겨 아울러 수악까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종묘사직에 죄를 지은 사람을 배출해 의죄했을 뿐이니 이는 상전에도 잘못된 일입니다.
그런데 전하께서는 도리어 죄진 것이 이미 작지 않다고 하시며 공론을 억제하여 뒷날 화를 잉태시킬 여지를 만드셨으니 이것이 신등이 종묘사직을 위해서 애통하게 여기는 점입니다. 중조 7억 58권 중종 22년 4월 26일 MC는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여 박씨의 일을 7번 아뢰었으나 따르지 않았다. 이어 또 아뢰기라. 상의 분부에는 매양 조정에서 의죄하자 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옥설을 당초 의계할 때 좌의정이 자신의 의견을 치우치게 고집하여 아뢰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좌우에서 강력히 아뢰인 다음에 억지로 따라서 사건화시켰습니다. 골정에서 추국할 때는 끝까지 추국하려고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세계까지 노여움을 나타내셨습니다. 뒷날 의죄할 때도 오히려 편견을 고집하시면서 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좌우에서 강력히 아랜다하며 또 억지로 따랐으나 패출에 의지하는 데 그쳤습니다. 대신은 국가의 위라는 급한 변란이 발생했을 때 종묘사직의 대계를 자신의 책임으로 여겨 대의의 입과 영원히 화근을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청은 수상으로서 거론하지 말자는 의논을 창도하여 국사를 걸어쳤으니 저런 정성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백간의 웃자리에 둘 수 없으니 파직시키소서. 그리고 이 옥사에 대해 매양 조정과 같이 의논하려 하시는데 죄인과 관련된 인척 가운데 이조판서 홍숙과 예조판서 김극계가 있는 바 이들은 의논에 참여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요직인 육조의 직임을 맡겼어도 안 되는데 지금 동궁의 빈객이야 말할 게 뭐 있겠습니까? 홍숙을 가리키는 말이다. 문화 홍서주와 병조 좌랑 김헌유는 홍서주는 바로 당성의 홍녀의 아버지고 김헌유는 바로 광천의 김인경의 아버지이다. 당성 옹주 해정과 광천 옹주 해수는 모두 박빈의 딸이었다. 동궁의 요숙과 육조의 난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박씨는 종묘 사직에 죄를 지었으니 그 아비 박수림과 오라비 박인형, 박인정도 조정의 방열에 둘 수 없습니다. 모두 파출시키소서 하니 장교하기라. 좌의정의 일은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영문을 모르겠다. 모든 의논에 있어 각기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좌우의 말을 듣고 따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정성을 채직시키는 것은 가벼운 일이 아니니 채직시킬 수 없다. 홍숙과 김극계는 인척간이라고는 하지만 홍숙은 당성위의 할아버지고 김극계는 광천위의 할아버지이다. 지친이 아니니 파직시킬 수 없다. 하지만 빈객의 직은 채직시키도록 하라. 그러나 판서와 참판의 직은 채직시킬 수 없다. 홍서주는 동궁의 요숙으로 있으니 채직시키는 것이 당연하다. 김헌윤도 채직시키도록 하라. 박수림, 박인영, 박인정 등은 즉시 파직하도록 하라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박수림은 대대로 상주에 살았다. 족계는 사족이지만 비길 데 없이 한미하고 군색했기 때문에 정병에 예속되어 있었다. 연산군 얼충년에 채옹의 일 때문에 비로소 그 집에 아름다운 처녀가 있다는 것이 알려졌다. 그리하여 반정한 처음에 추천되어 궁중에 들어왔는데 이 애인이 바로 경빈이다. 경빈은 성품이 공손하지도 않고 만족할 줄도 몰라서 사랑을 얻으려는 술책만 힘썼다. 은총을 믿고 멋대로 방자하게 구는가 하면 분수에 넘친 마음을 품고 뇌물을 널리 긁어들였으므로 간청하는 사람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그러고도 전혀 경계할 줄은 모르다가 이런 화를 저지른 것이다. 그러나 시로는 박씨만의 죄가 아니라 역시 임금이 지나치게 총이한 소치라고 했다. 진조실록 58권 중종 22년 4월 26일 MC는 두 번째 기사 대간이 또 이유청, 홍숙, 김극계 등의 일을 6번 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진조실록 58권 중종 22년 4월 26일 MC는 세 번째 기사 영중추부사 정광필과 우의정, 심정 등을 불러 전교하기라. 이 일은 조정이 이미 의논해서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대간이 흡족하게 여기지 않고 일어나 논하고 있다. 그러나 실정을 알아내지 못한 일을 가지고 다른 죄를 가중시키는 것은
의논하는 것을 합당한 일인지 모르겠다. 저들 모자를 외방으로 귀양 보내야 하겠는가? 무슨 죄를 가해야 하겠는가? 다시 의논하도록 하라 하며 정관교일 등이 첨의로 아뢰기라. 이런 중대함으로 대간이 여러 날 논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신등이 당초 의논할 때 경솔히 의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각자의 의논을 모아서 의견이 일치된 뒤에 합서로 아랜 것입니다. 보통 일이라 할지라도 하문하면 오히려 힘을 다해 끝까지 생각해서 의논하여 아래야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종묘사직에 관계되는 큰일인데 신등이 어찌 법년이 생각해서 의논을 정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하문을 받들어 다시 각자의 의논을 모으고 되풀이 생각해 보았지만 전날의 의논보다 나을 것이 없으니 고쳐서 가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해부터 총회하던 사람을 외방으로 귀양 보낸 적은 없었습니다. 예전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귀양 보내게 된 폐단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신등은 가죄하는 일이 합당한 처사인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대신의 뜻은 알았다 하였다. 진조실록 58권 중종 22년 4월 26일 MC 네 번째 기사 헌문관이 아뢰기를 박씨는 종묘 사직에 주의를 졌으니 엄하게 밝혀 주의를 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국가가 흥하고 망하는 기미는 순식간에 결정되는 것이므로 지금은 사언을 쓸 때가 아닙니다. 모름지기 속히 대의를 결단한 뒤에야 국본이 더욱 공고해지고 따라서 조정도 안정될 것입니다. 아니 잔교하기를. 대간이 여러 날 아뢰었기 때문에 다시 대신들과 의논했다. 그랬더니 그 의논이 처음과 같았다. 대신은 한두 사람이 아니니 어찌 법년이 의논해서 아뢰었겠는가? 난들 어떻게 대신들의 의논을 믿지 않을 수 있겠는가? 실정을 알아내지 못하고 죄를 결정하는 것은 이보다 더한 과오가 없는 것이다 하였다. 진조실록 58권 중종 22년 4월 26일 MC는 5번째 기사 햇머리가 지고 양이가 있다. 진조실록 58권 중종 22년 4월 26일 MC는 6번째 기사 화성이 방성의 두 번째 별을 범하다. 진조실록 58권 중종 22년 4월 27일 개요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로 아뢰기라. 말로 징계하면 누설될 우려가 있으므로 단자로 서게 합니다. 그리고 신등은 결단코 직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감히 물러갑니다 하였다. 단자에 이르기라. 박씨는 참난스럽게 상의 측근에 있으면서 화를 일으키는 마음을 품었고 권세가 치열하여 문정이 시장과 같았고 서로 굳게 교결하여 중요에 뿌리 박고 있었습니다. 이에 앞서 시종과 대간이 늘 우려스러운 마음을 품고 있었으므로 언론이나 소, 차이에 매양 단서를 제시하면서 전하께서 깨치시기를 바라는 것은 전혀 이런 일이 발생할까 저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전하께서 편안에 젖어 보통으로 여기고 유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요기스러운 저주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이는 역시 상의 언총을 믿고 마음속으로 전하께서 반드시 나를 의심하거나 나를 수문하지는 않으리라고 헤아리고서 기탄 없이 방자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평소 전하를 가까이에서 모으실 때 밖으로는 온순한치 하면서 몰래 세자를 위해 할 생각을 잠시도 잊지 않고 있었으니 전하께서는 이제 돌이켜 생각해보건대 어찌 섬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간사한 모의가 탄로나자 이 옥사 때문에 체포된 사람 모두 박씨의 신복인 비복들이었으니 정상이 더욱 분명합니다. 대신과 육경들은 모두 참혹한 흉계가 종묘사직의 화임을 알면서도 다같이 입을 모아 화의 씨앗을 곡진히 비유하고 있으니 그 세력이 조정에 뿌리박고 있으면서 박씨의 뒷나라 여지를 마련하고 있으면 역시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출입이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전하께서 천추가 맑아지시어 경계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해이해짐으로써 다시 인연을 얻게 되면 조정의 화를 참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그때는 아무리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게 됩니다. 요괴스러운 슬픔이 발각되었는데도 일개 평민들도 모두 박씨의 소위라는 것을 알았었고 조정의 경상들도 경악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 통렬히 다스릴 것을 개청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전하께서 망설이면서 결단을 내리지 않는 것과 박씨의 권세가 굳게 뿌리 박은 것을 보고는 사태를 광명하면서 중립을 지킨 채 도리어 위축되어 묵묵히 따르고 있으니 이것이 진실로 무슨 마음이란 말입니까?
전하께서 다시 조정의 의논을 모으신 것은 사례가 원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경상들이 즉시 그 아름다움을 받들지 않고 오히려 치우친 의논만 고집함으로써 뒷날에 화근을 남겨두었으니 신등은 더욱 절실하게 마음 아파하는 바입니다. 전임 대감과 당시 수상이 편견을 고집함으로써 나란 일을 거르쳤으니 전하께서는 앞으로 어디에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대간이 관망만 하고 대신에 편견을 고집하는 것은 모두 박씨의 인척이 조정에 뿌리박고 있어 그 권세와 기염이 너무도 대단함을 두려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박씨의 일은 국군에 관계되고 종묘 사직에 주의를 줬습니다. 때문에 신등이 여러 날 동안 복합화 이율에 의거 주의 줌으로써 영원히 화근을 없애자고 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경상들이 가죄하는 일이 합당한 처사인지 모르겠다고 아뢰었고 전하께서도 굳게 거절하심이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신등이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소치입니다. 신등이 직을 갈아주소서 하였는데 단자를 정원에 내리면서 전교하기를. 단자의 내용은 알았다. 그러나 박비는 지금까지 본래에 편안히 거처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배출했다. 그리고 대가는 경솔히 지퇴시킬 수 없으니 사직하지 말고 직에 나가라. 이런 뜻으로 대간을 폐초해서 말하도록 하라 하였다. 대간이 명을 받고 와서 아뢰기를 결단코 직에 나갈 수 없어 물러갑니다 하였다. 4번이나 이렇게 했다.